예, 반갑습니다. 대조선 역사재단 및 학회 설립 추진위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조선은 3천여 번국과 1만 척 군함을 거느린 대제국이었다. 이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제로서 대조선의 천문대에는 과연 어떤 것이었고, 쿠바 정부가 내놓은 1910년 코리아의 유적 유물을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분이 태조 고왕제신 조선 개국의 창업자 이성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십장생이고요. 특별한 것은 여기에 용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멀리 계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은 용의 발톱수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제와 제후국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용의 발톱수가 5개입니다. 그리고 제후국 왕은 발톱수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소국은 3개, 그 다음에 제후국 중에 약간 큰 나라는 4개를 둡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청색이나 자주색, 빨강색이라 해도 됩니다. 빨강색의 권령포를 입으셨죠. 그다음에 제후국 왕은 노란색 용포를 입었습니다. 노란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황제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강은 하늘을 뜻하고, 파랑은 지구를 뜻하고, 노랑은 인간을 뜻합니다. 우리 그 생명체죠. 생명체를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바로 노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게 태극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태극입니다. 이 두 색을, 빨강과 파랑색을 합치면 바로 이 연분홍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의 이자, 오얀니자를 오늘 잠깐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시성 가지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이씨, 두 분 계시군요. 그 참 대단한 성씨입니다. 오얀니 씨 성씨들은요. 먼저 요 대명 해가지고 지금 강단 사학자, 우리 역사 교과서는 대명만 나오면 명나라로 칭해버립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명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좀 이따가 저 자료 사서에 나옵니다만은 명을 일으킨 게 홍건적 주원장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소국이었단 말이에요. 주원장이 모고 참수를 당해요. 누구로부터? 고려 장군 이성계로부터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조선이 개국되니까 명진욱 북쪽에 있는 명옥진이라는 분이 사람이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제국으로 인정해달라 해서 명을 칭한 게 잠깐 있었습니다. 여기 대명에서는 명나라를 칭하지 않는다. 이 원 해석을 풀어보겠습니다. 대명이라는 뜻은 현명하고 명철하옵시라는 뜻입니다. 현명하고 명철. 한번 그대로 풀어보면 크고 밝으신 분. 그럼 대명 고 황제 이걸 딱 풀어보면은요, 현명하고 명철하고 이대하고 현자하고 가륵하고 존귀하신 고 황제 이성계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대명은 현명하고 명철하다, 위대하고 현자하다, 갸륵하고 존귀하다.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대명인 정확히 뜻풀이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리씨 성을 파자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파자에서. 이건 동의할 때 리자죠. 이건 오얀리 할 때 리자입니다. 동은 뭐예요? 해가 뜨는 곳 아닙니까?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에 궁이자. 자, 우리 하늘 종족이 살고 있다.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 동쪽을 향해서 다 쓰죠. 동쪽을 향해서 다 씁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그래서 이 뿌리를 자로하고 이것을 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그 자라나는 줄기 나무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 동그라미 쳤냐? 지금으로부터 5913년 전 거바라 한웅 천왕께서 결혼 정년기에 여성들을 지도하죠. 천부경, 인부경을 가지고 그 천부경, 인부경을 따라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임신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임신했을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하라, 어떻게 하라 식, 즉 태몽을 가르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가르치는 그러한 수련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호적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호적과 곰을 토템으로 한 웅족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을 100일간 수련을 시키죠. 근데 이것을 단군 신화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수련이 끝나니까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이제 무지랑이 남자들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혼인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임금님이 계시는 바로 앞, 궁 앞에다가 신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농성을 하죠. 빌기도 하고. 자, 이 신단수입니다. 신단수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무 목자가 된 거예요. 그 신단수의 상징을 하는 게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웅족의 여성들이 이제 지금 말로 하면 평화시예요. 저는 덕망 있고 현명하고 가륵하신 임금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식해서 우리 그 무지랭이 그 남자들 필요 없어요. 임금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농성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거바란 임금님이 알았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하들 시켜서 물론 1년여에 걸쳐서 이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수만 명의 여성들을 어떻게 한 남자가 임금님 혼자 다 겨누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신하들한테 날짜를 잡아라. 배란기, 그때는 조선시대까지 배란기를 잡아서 혼인 날짜를 잡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만 남녀 합궁을 하면은 아이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 사서에 이 보면은. 그래서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 다시 고강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임금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언행을 하는 그 남성을 짝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갈 때 임금님 옷을 입었고 신부는 당연히 임금님과 결혼을 하니까 왕비님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부의 가슴이 벌렁벌렁. 야, 내가 임금님하고 결혼을 해. 얼마나 큰 포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6,000년 전부터 남녀가 혼인을 하면은 임금님과 왕비님이 되었다. 그 풍속이 조선시대까지 온다니까요. 지금도 결혼하면은 태백식 때 임금님 옷하고 왕비님 옷 입고 부모님한테 절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나무 목자가 되겠고 여기에 아들 자자가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오얀 열매를 보면은 자주색이에요. 이 빨강과 파랑을 지금 여기에 보면은 태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빨강과 파랑. 빨강은 하늘이고 파랑은 땅입니다. 이 두 색을 합치면은 연분홍색, 곧 자두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얀 리씨를 자두 리씨라고도 부릅니다. 배달 조선 시대 때는 9명의 리씨들이 화백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동구리가 아니고. 그래서 즉 리씨들은 태극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태극성씨. 자, 이것을 파자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옷이거든요. 시옷은 양을 나타납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로 하고는 음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바로 위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이 자를 궁이자를 파자해 보면은 새 을자이기도 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태극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두지청에 자면도 있었고 태을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북경에 자금성이라고 지어졌는데 원래는 청의 자금성이었죠. 그 자금성을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합궁을 해서 나를 탄생시켜줬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말하는 후손, 후예, 자식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님씨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씨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1402년도에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가 제작이 되죠.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도 사실 다 없애버려서 그렇지. 이 세계전도예요. 세계전도. 혼이라는 건 뭐예요? 연방, 조합,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강리는 뭐예요? 강력이죠. 땅덩어리. 자, 역대의 국가들은 어디에 있었나 하고 점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가. 그리고 이 한반도는 한반도로 있어 죄송합니다. 남북한 땅 서울 이쪽에다가는 동그랗게 점을 찍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 소도 성역의 땅이다. 그래서 동그랗게 찍어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1418년에 제작된 천하재본 식공도, 그 계빈 면제수가 중국의 강룡이라는 사람은 또 지도를 산 겁니다. 사서 보니까 이 연대가 1763년도에 모이동이라는 사람이, 모작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모이동이라는 사람이 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1763년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모이동에다가 나는 1418년도에 제작된 천하재본 공식도를 모사 필사해서 이 지도를 그렸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는 1418년 때 제작된 지도는 없어졌다는 거죠. 소실됐다는 거예요. 어디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 중심축을 어디로 해놨어요?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리고 여기다 고려라고 써놨습니다. 고려. 1418년도에 이 지도에 고려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763년도에 모이동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는데 고려라는 지명을 넣어놨습니다. 곧 이는 영국 토인비라든가 서양사를 보면은 코리아, 우리는 고려를 코리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가 1627년도에 생겨나서 1871년도에 망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이 지명이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토로 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애국을 시키죠. 근데 코리아가 이 북미 아메리카 지역에도 있어요. 고지도를 보면. 근데 여기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지금 몰아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일 강리도하고 이 천하 재번 공식 식공도 지도를 봐서 대조선이 지구촌 곳곳을 다스렸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대조선이 1만 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선왕조 실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여, 이제 세조 때 이게 써놓은 거죠, 기록이. 고려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고려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이 번갈아 모멸하였고, 즉 자꾸 침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섬 오랑캐 등이 함부로 침탈을 하여, 그러니까 저 먼 바다에 있는 섬들, 저 애구도 있었을 거고 서구도 있었을 거고 이런 오랑캐들이 함부로 침탈하여 나하추, 이게 북원에 나합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북원의 잔당, 고려를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죠. 나하추가 두 눈을 부릅뜨고 또 주원장 홍건적이 기세를 떨치고 원의 잔당들이 핍박하고 요망한 중이 바로하고 호발도 만주 거란 여진서력이 날뛰었도다. 아 이디하신 고왕제께서 신무, 그러니까 그 무술이 신과 같았다는 뜻이죠. 신무를 크게 드날리어 하늘에 이음을 펼치시니 빛나고도 당당하도다. 이제 우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고려왕이 거간, 그러니까 간언을 듣지 않고 이 평화롭게 살라고 궁을 하나 만들어서 지어주고 거기에서 넣어놨는데 우왕이 나중에 반란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감히 난을 일으키려 하였도다. 배반한 저 신하가, 그러니까 우왕을 따르는 그런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화란을 선동하니, 전쟁을 일으키려 하니 섬 오랑캐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변방을 살려고 하였도다. 즉 변방에 있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살육을 한 거예요. 자행을. 그러니까 서구 오랑캐가 많습니다. 서구 오랑캐가 침입한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태종 이방원 황제께서 직접 서구 정벌을 위해서 친정을 하잖아요. 친정을 해서 서구들을 정벌을 해가지고 왕들을, 제후국 왕들을 전부 다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교황만 살려놔요. 지금이야 뭐 교황도 목을 쳤으면 교황을 아예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았겠는데 교황을 살려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로 항복했던 그 제후국들하고 대조선으로 오죠. 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 난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문물을 다시 전해주고, 또 실책이 뭐냐면 신무기, 뭐 금속 활자, 구텐베르그가 뭐 발명했다는 금속 활자도 주지 않습니까? 이에 불꽃 노하시어 우리 군대를 정비해서 만척의 배로 바람을 타고 나는 듯이 바다를 건너셨도다. 그들의 둥지를 뒤엎고 그들의 소굴을 쳐부수니, 이게 이제 동서남북을 다 평정해 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의를 찾아본다면은 1만 척의 군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급선 우리가 딱 잘라서 절반은 보급선이라고 칩시다.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5천 척을 최소 인원이 300명씩 탔다 하더라도 150만 명의 해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군. 그래서 1405년도에 정화가 정크선을 타고 200여 척의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그 만국조천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본국들이 조공을 바치러 태종한테 오죠. 그때 그 조공 사절들이 2만 6천여 명이라고 나와요. 2만 6천여 명이 조공을 바치러 왔는데 가까운 본국에 사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 사절들은 놔두고 먼데 아프리카 저 대서양 넘어 유럽, 동남아, 아메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죠. 자, 내가 당신들의 국가까지 다 데려다 줄 테니까 이 배를 타고 가라. 그래서 리정화한테 명을 해서 2만 6천여 명이 배를 타는 거예요. 2만여 명 정도가. 그리고 정화는 그 병사 수가 있을 겁니까? 거기 정화도 기록에 2만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만 명이 배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배가. 그 정크선을 보면 지금 저 중공 당국에서는 그 이제 군사들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배가 1,800톤급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송선 우리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수송선이 최대 적재량이 2만 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게.